(2012년 1월) 새벽 인천국제공항. 나는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있었다. 엄마, 아빠, 둘째 동생, 그리고 막내 동생. 가족이 모두 모여 낯선 작별 인사를 했다.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간다는 사실이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나는 인천에서 일본, 그리고 뉴욕을 경유하여 달라스로 가야 했다. 일본에서 12시간 정도를 비행하여 뉴욕 공항에 도착했다. 따로 짐을 옮겨야 하는 일도 출입국 심사도 스스로 해낸 것에 뿌듯했지만 보딩 시간이 넘어도 사람 한 명 없는 게이트 앞에서 나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게이트가 바뀌었다는 안내를 듣지 못해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영어로 물어볼 용기가 없어서 나는 결국 달라스로 향하는 비행기를 놓쳐버렸다. 친구들과 우스갯소리로 하던 이야기가 정말 현실이 되어버렸다. 국제 미아가 되어버린 것이다. 공항에서 죽기는 싫어서 나는 가까스로 바디랭귀지를 써가며 사촌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다시 타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뉴욕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영화에서나 보던 뉴욕의 밤은 상상과 많이 달랐다. 네온 사인의 거리보다는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들을 지났고 낯선 사람들의 경계 어린 눈빛들을 보았다. 문득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외국 생활의 설렘을 잊은 지 오래였다. 그렇게 값싼 다인실 숙소 한 구석에서 나는 미국에서의 첫 하룻밤을 보냈다. 우여곡절 끝에 달라스에 도착하고 며칠 뒤 나는 사촌과 함께 바이블 스터디 모임을 가게 되었다. 나이 많던 미국인 할아버지, 내 사촌, 다른 미국인, 그리고 나. 나이 많은 미국인 할아버지가 바싹 긴장한 나에게 물었다. 미국에 온 첫 느낌이 어땠니? 첫인상이라. 그때 내가 처음으로 꺼낸 영어 문장은 Everything is big 이었다. 특히 피자. 그리고 여긴 내가 생각했던 텍사스와 많이 달랐다. 큰 뿔을 가진 동물들과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의 지역. 서부 영화의 카우보이 아저씨. 그리고
선인장이 많을 줄 알았는데. 텍사스 위치타 폴스에 있는 MSU에서 회계를 전공하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미국에서 지낸 기간은 처음 도착해서 1년 반 정도 학교를 다닌 후 한국에 가서 군대를 다녀온 뒤 2년을 더 다녔으므로 총 4년 정도 됩니다. 저는 박감찬이고 나이는 28살, 미국 나이로 27살, 학교는 지금 UTA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오기 전에 항공사에서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지낸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제 이름은 조수정이고요. 나이는 한국 나이로 22살, 그리고 미국 나이로 21살입니다. 한국에서는 신소재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었고, 재학 중인 학교는 UTA에서 영어를 지금 배우고 있고, 미국은 온 지 3개월 됐어요. 저는 조원희고 미국 나이로 28살이고 지금 UTA에 재학 중입니다. 이제 공익근무원 하다가 일도 잠깐 했었고 그리고 밴드 활동, 취미생활도 하다가 오게 됐습니다. 락 음악이었는데 되게 강렬한 음악. 미국에서 지낸 지는 이제 4년 정도 돼가고요.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주니어 고혜정입니다. 2015년 8월에 왔어요. 그래서 3년 됐어요. 미국에 오기 전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마쳤습니다. 짐바브웨로 가게 된 계기는 아버지가 관광차 들르셨다가 그곳에 있는 사업 기회와 교육 환경을 보시고 가족이 다 이민을 가도 괜찮다고 결정하셔서 다 같이 갔습니다. 짐바브웨에서 미국으로 오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교 갈 나이가 되어 한국과 미국 중 고민하고 있다가 아버지께서 영어를 할 줄 아느니 더 큰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오긴 했고요. 다른 직장을 구할 때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영어를 더 실력 향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먼저 여기로 올 거라고 생각한 거는 언니 영향이 제일 큰데, 언니가 한 5년 전에 여기 똑같은 데를 와서 저한테 추천도 많이 하고 이렇게 결심해서 오게 되었고, 미국에 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려고 온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냥 미국에서 디자인 공부하는 그런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다른 많은 나라도 갔다가 미국에 오게 됐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고 사람들도 너무 나이스했고 그냥 너무 다 리스펙풀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관심을 가지다가 미국에 사는 가족이 권유를 해가지고 어플라이를 하게 됐어요. 미국에 와서 저에게 기억에 남는 해프닝이라고 하면 처음 도착해서 시골이다 보니 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제가 차도 없었어서 마트를 찾지 못해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주변 마트에 가서 시리얼과 이런 잡다한 것들을 사서 이틀 만에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그 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문화를 잘 몰랐었던 적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왔고 어차피 사람 사는 곳에 가장 필요한 거는 사람 서로 간의 존경과 매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딱히 사람의 대함에 있어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뭐 얼마 안 됐긴 하지만 처음 미국에서 이제 맥도날드 가서 시킬 때 그 치즈버거 콤보라고 해서 세트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일단 혼자서 2개를 다 먹었던 그런 해프닝이 있긴 합니다.
미국 오기 전에 기숙사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업무 처리가 너무 한국에 비해서 느리고 연락을 직접 하지 않으면은 막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 미국 오기 전부터 깨닫게 되었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그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마이크에 대고 주문을 했는데 거기 직원분이 Don't speak Spanish라고 저한테 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모멸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모멸감이 좀 들었고 되게 의기소침하게 되고 기가 죽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 학생증이 그걸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가지고 카페테리아도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굶으면 안 되겠다, 더 이상 굶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와라버거를 찾아서 유니버시티 드라이브에 있는 거기를 20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Can I get number one?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막 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못 알아듣고 I'm sorry? 계속 물어봤는데 내가 한 번 더 물어보면 그 사람이 짜증을 낼 것 같아가지고 그냥 노라고 대답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뭐 양배추, 토마토, 어니언 이런 거 다 넣어드릴까요? 이런 거였는데 제가 그냥 노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막 봤더니만 빵이랑 패티만 들어있는 그거를 제가 6, 7불을 주고 사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딱 봤을 때 너무 슬펐죠.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슬펐어요. 텍사스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느꼈던 점은 정말 건조하고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처음 도착했었을 때 텍사스에 몇십 년 만에 온 폭서였는데 정말 아프리카보다도 더 뜨거웠었습니다. 원래 텍사스가 한국에서 유명한 이유는 그 영화 중에서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그게 제일 유명해서 텍사스 인상하면 일단은 그런 좀 무서운 흉기 이런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실제로 와서 오니까 좀 되게 평화롭고 물가도 다른 뭐 뉴욕에 비해서 좀 싸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텍사스만큼 편한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더운 것에 대한 첫인상이 너무 강렬했고요. 왜냐하면 그때 딱 도착했을 때 섭씨 40도로 육박하는 날씨여서 너무 힘들었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미국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미국에 대한 첫인상은 제가 이제 오클라호마에 있는 노턴이란 도시로 처음 미국에 오게 됐는데 딱 공항에서 내려서 든 생각은 거기가 또 이제 되게 작은 도시고 하니까 뭐 그렇게 큰 감흥은 없고 되게 내가 생각했던 미국이랑 다르구나. 미국이란 곳 생각할 때는 인종차별이 되게 심하다라고 많이 들었어가지고 내가 에이시안이라는 그런 거에 좀 되게 민감했고 생각보다 텍사스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엄청 나이스한 거예요. 근데 만나면 그냥 How are you? 라고 물어봐 주는 게 처음엔 되게 그게 놀라웠어요. 왜냐면은 한국은 모르는 사람이랑은 절대 이야기도 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엄청 커가지고 놀랐어요. 내가 상상해오던 미국에서의 삶은 이랬다. 시끄러운 음악과 값싸고 유치한 조명에 다양한 술을 마시는 하우스 파티를 매번 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쉽게 만나고 쉽게 친해지며 그야말로 쿨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삶.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던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는 삶. 그리고 로맨스 영화에서 나올 법한 외국인과의 국제연애였다. 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나는 한국과 다를 바 없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학교를 가고 숙제를 하고 남는 시간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여기 와서 사귄 외국 친구들도 있지만 나와 같은 한국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더 편하다. 물론 남자친구도 한국인이다. 미국의 삶에 대한 이상이라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영화로 많이 봐왔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이어서 모르는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금방 친해져서 친구처럼 지내는 게 제 이상이었는데 현실은 아프리카, 한국과 다를 게 없이 그냥 무언가의 계기가 있어야 친해지고 별 다를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딱 카페 가서 딱 에스프레소 한 잔 딱 시켜가지고 여유로운 그런 느낌을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약간 각자만의 다 바쁜 삶을 살고 이러는 거 보니까 여기도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TV나 영화 이런 드라마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막 파티 맨날 하고 뭐 애들하고 막 많이 놀러 나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현실은 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한국이랑. 애들도 다 보면은 공부하고 있고 대학교 가보면은 또 파티도 나 몰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파티하는 사람들을 잘 뭐 본 적이 많이 없고. 미국의 삶에 대한 이상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는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로 미국을 많이 접하니까 되게 화려한 사람들이 되게 화려하게 살고 뉴요커나 아니면은 뭐 그런 캘리포니아에 사는 서퍼들처럼 뭐 역시나 여기 오니까 사람들 사는 건 뭐 다 똑같구나. 오히려 좀 한국보다 놀거리가 많이 없고 그런 모습. 미국은 되게 멋있는 곳이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고 모든 사람들이 잘생기고 예쁘고 막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다들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맨날 놀고 쇼핑도 하고 뭐 남자친구도 막 엄청 많고 막 이런 막 그런 거였는데 그냥 다 가끔 사람들 컴피한 옷도 많이 입고 거의 그런 편이고 하루 종일 숙제하고 그리고 또 일하고 왜냐면 생각보다 여기서 사는데 지출이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 끝나고 그래서 생각보다 막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영화나 그런 데서처럼 누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 온 뒤 솔직하게 저는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버릇, 습관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엄연히 말하면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이 모인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더 배우고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변한 거에 있어서는 일단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진짜 막 내가 빨리 다른 사람의 그 쳇바퀴를 따라가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빨리 따라가야 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반면에 지금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 보면은 되게 여유롭게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던 얼마를 벌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그 행복한 삶을 추구해가는 그거를 조금 더 닮아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다녔던 대학교도 거의 UTA의 상황이랑 비슷했어요. 주변에 뭐 놀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없는데 뭐 변한 게 있다고 하면은 약간 좀 더 웃게 되고 좀 더 이제 친절하게 됐다는 것? 거의 다 변한 것 같아요. 안도 그렇고 바깥도 그렇고 네, 한국에서는 오히려 아웃고잉 했는데 근데 사실 겉모습 같은 경우는 되게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못 입고 내가 원하는 화장도 못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되게 이렇게 반대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와서 뭐랄까 성격은 좀 더 아웃고잉하지 않게 변하고 옷 입는 건 내 맘대로 입게 됐어요. 가장 제가 많이 변한 부분은 겉모습도 아니고 뭐 머리도 아니고 옷 입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마인드셋이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랑 다 똑같아야 되는 줄 알았고 훨씬 더 보수적이었고 미국에 옴으로 인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더 만나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더 느끼면서 뭐랄까 이해하고 포용하고 막 그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된 것 같고 가끔 누군가를 보고 나도 모르게 스테레오타입을 딱 가지고 있을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이런 그런 마인드셋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한국인 같다고 느낄 때는 미국에 와서 미국 팝송을 좋아하려고 노력을 해봤으나 4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노래를 좋아하는 저를 보면서 전 정말 뼛속까지 한국인이라고 느꼈습니다. 영어 못할 때 아무래도 이게 그때 한국어랑 영어를 학문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물론 문장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일단은 이해를 하기 어려운 데 있어서 좀 힘든 게 있고 일단 그렇게 영어 실력이 안 늘 때 아 내가 한국인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한국인 같다고 느끼는 때가 매운 거 먹고 싶을 때. 그때 말고는 또 한국인 친구랑 좀 같이 많이 다닐 때. 애들이 뭐 약속 시간이나 뭐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너무 느리다고 생각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아 내가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빨리빨리가 몸에 익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최근 들어 많이 느꼈어요. 아무래도 음식 같은 거. 제가 예전에 그 오클라호마나 아니면 위치타 폴스에 살았을 때는 근처에 아까 말했다시피 한인 그런 마켓이 없어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음식을 못 먹으니까 한국 음식 생각이 많이 날 때 내가 한국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제가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뭔가 섬 같다라고 느끼는 게 미국인, 한국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 어디 중간쯤에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인 친구들이랑 있을 때 아직도 그 걔네들이 던진 조크 그 뒤에 있는 배경 지식 그런 내가 여기 3년 살아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더 깊은 지식들? 그런 것들을 내가 듣고 못 알아들을 때 그렇게 많이 느끼고 저는 미국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라 하면 조금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어울려 다녀본 결과 그들도 저의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다를 게 없고 자기중심적인 친구들은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딱히 이제 그러한 편견은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조금 미국이랑 한국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직 언어가 부족한 탓에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되게 조금 과한 친절도 있고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정문화를 안 느껴지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편견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되게 미국인들 그리고 약간 좀 서양의 문화라고 하면 되게 개방적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럴 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정작 와서 만나본 이제 이방인들의 느낌은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보수적이고 좀 더 유교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엄격한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관계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거나 많이 즐긴다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뭐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서 근데 현실은 그렇게 막 굉장히 자유롭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에 한국이 더 미국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excuse me를 많이 하고 how are you를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는데 그냥 인사말이 how are you인 거를 또 다시 한번 깨달았죠.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목례만 하고. 근데 또 와서 느낀 게 목례가 보니까 우리나라만 목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미국 애들이나 이런 여기 사는 애들은 목례를 한 번도 못 봤어요. 편견은 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개방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이라는 것. 이게 내가 텍사스에 와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뭐 한국 TV나 이런 데 보면 뭐 미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 볼에 입을 맞춘다거나 뭐 그렇게 인사법을 표현하고 막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 개인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이라는 거. 저를 에이시안이라고 무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도 아주 간혹 가다가 있고 안 그런 사람이 근데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인들은 아시아인들끼리 놀고 미국과 백인은 백인끼리 놀고 흑인은 흑인끼리 놀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는 한국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살기에는 미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사람들의 일상 패턴이 여유롭고 땅도 넓기 때문에 붐비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합니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돌아가고 싶어요. 일단 여기 미국의 생활이 뭐 만약에 여기 거주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물론 남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개인적인 목표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적으로 장남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있는 건 아무래도 지금 누나가 나와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왠지 모르게 불편한 게 아직 저한테 남아있어서 한국에서 막 좀 사람들 북적하거나 안전하게 밤늦게 돌아다니고 또 네, 이쁜 것도 많고 하여튼 한국에서의 정서가 더 맞아서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네, 소소한 행복 느끼면서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신분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면 몇 년 동안은 여기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이유는 그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살기가 되게 녹록지 않다는 거를 많이 깨달았고 지금까지 살면서 하지만 뭐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어쨌든 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둘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 가서도 편하게 그냥 한국인처럼 살 수 없고 미국에 있어도 내가 그냥 미국인에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항상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막 그렇게 크게 선호하는 곳은 없어요. 처음 1년은 영어를 하기 위해 한국적인 것들을 멀리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소외되고 외로워졌다. 우리들은 공통점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한다. 그리고 길다면 긴 유학 생활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 사는 것 다 똑같다.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총 사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미국에 있으니까 뭔가 이제 그런 마음은 있긴 해. 차에 하나 두고 싶은 마음. 총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좀 약간 그 불안함을 느끼고 밤이
깊어질수록 밤에 돌아다닐 때, 그리고 텍사스 사람들이 들은 건데 다들 차에 총 하나씩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기회 할 수만 있다면 총을 좀 차나 아니면 집에 한 자루 정도 두고 싶은 마음. 여기 오기 전에 친구들이 꼭 하라는 게 있었는데 대마 한번 피는 거. 제 친구들이 무조건 미국 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불법이고 매장당하니까 야 너 미국 갔으니까 대마 한번 펴갖고 후기 좀 알려줘 이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기 전에 한번 경험해보고 가고 싶습니다. 많은데 마약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고요. 근데 그건 안 해봐도 상관은 없고 가기 전에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식스플래그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고 미국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건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질문 자체가 해외에 나와서 이제 일탈성을 느끼면서 그동안 못 해보거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경험을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걸 묻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유교적인 사상이 조금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자친구랑 일단은 외국 여자친구랑 연애를 하면서 동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인터뷰를 빌어서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고 싶어요. 네. 딱히 뭐 불법적인 거에 있어서는 하고 싶은 거는 뭐 딱히 없고 일단은 해보고 싶은 거는 미국 문화의 일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동거. 네. 동거. Batteries are blazing, the colors are amazing, the game of life, a Lego stretch Armstrong.